비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 3자 비교는 그래서 지금 사실 연세대 연습하는 거야. 연세대 연습. 그래서 너 결석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뭐 큰일 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보충 잡아서 듣는다 하면은 요것은 이제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던 건데, 3자 비교.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연세대가 목표가 되니까 연세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연세대 문제를 보면서 분석하는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고, 연세대를 안 치는 애들이 연세대 걸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 근데 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실제로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었나? 자, 이번에 연세대가 아니라 어디야? 서강대하고 외대 붙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애들 다 연세대 문제 많이 풀리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연세대 문제가 어렵잖아. 그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학교 문제들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진실이라고 믿지만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를 그 친구가 했어. 뭐냐면은 걔가 외대를 붙었는데 외대를 30분만 했을 때, 걔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선생님 잘못 들었나? 30분이 남은 걸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쉬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연세대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놓는 게 좋아.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분석적 측면을. 자, 봅시다. 재심은 가나다는 이타적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일단 주제어가 주어졌죠. 뭐가? 이타적 행위. 자, 주제는 이타적 행위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죠. 여러분들 요거 재심은 가는 전에 봤지? 앞에서 우리 개념화 할 때 챕터 3에서 요 재심문이 나왔었습니다. 선생님 거기다가 그 개념의 이분법 할 때 요거 넣었었던 건데 기억 안 나니? 자, 보자. 연민은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게 뭐예요? 연민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뭘 느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고통이 공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고통이 공감. 자,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연민이 어디에서 미개인한테 나타나고 문명인한테는 약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개념 이분법 이용하는 거야. 자,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동일시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고통을 동일시하는 거.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가 훨씬 깊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디에서? 미개인한테서. 이게 지금 뭐라고 해요? 여기가 자연 상태로 묘사하고 있죠. 자연 상태. 자연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문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것은 이성을 사용해서 되는 거죠. 이성 상태보다. 자, 분명한 사실이다. 이기심을 낳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 상태에서 이성은 이기심을 낳는다. 육어하고 대비돼서 여기는 뭐가 나와야겠어 그러면? 요 용어가 있듯이 주제어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타심이 나오겠지. 그지? 이타심. 분명하게 이타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렇게 이렇게 괄호로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을 반추하는 것은 이기심을 강화시킨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데 이성을 반추하다. 이거 말은 좀 이상해. 이성으로 반추하는 거 이렇게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어 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킨다. 미개인에게는 이러한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도 현명하지도 못한 자는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 본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인간 본연의 감정이 돼. 아마도.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연민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뒤에서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기심은 외적인 것을 다 끊어놨고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지. 자,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의 수위를 조절한다. 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애는 셀프러브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적이 되겠지. 근데 요 수위를 조절해준대. 요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종 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다. 자기의 수위를 조절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나죠? 이타심 되겠지? 그래서 종 전체를 보존합니다. 자,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나서서 바로 도와주게 되는 것은 연민입니다. 그게 뭐예요? 남 돕는 거. 이타심이지. 타인을 돕게 됩니다. 이게 연민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자연의 상태에서는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주며 이때 아무도 연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자, 뭘? 법과 도덕과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법과 도덕과 미덕. 이것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성 상태. 이 자연 상태에서 연민이 작동할 때는 이 상태하고는 지금 무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장한 미개인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어렵게 획득한 식량을 강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연민이다.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이건 계산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그지? 이것은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야. 합리적이야. 이성에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숭고한 이제 정의의 원리야. 이거 숭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거 대신에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 대신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유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자 인간은 선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요거에 기초한 또 다른 원리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희의 행복을 이룩하라. 이건 타인의 불행을 감소시켜라 이거지. 왜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니까? 고통을 공감하는 거지. 타인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을 공감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 연민이다. 연민이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타인을 돕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하지. 그지? 자, 요컨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이 그러는 교묘한 논리에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감정 속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찾아야 한다. 교육은 여기서 하는 거죠. 이쪽에서 문명 상태에서 이성에 의해서 교육을 하잖아. 우리가 감성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자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나 그분의 사람들의 덕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생존이 개인들이 추론에만 달려 있었다면 종으로서 인간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추론이겠지. 다 이성 사용하는 거. 리즈닝. 이성이 리즌이잖아. 그지? 리즌. 유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요거지. 연민. 자, 지금 나를 봅시다. 이게 제시문가는 프로이트래. 이게 장작 그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온 거야. 제시문 나는 프로이트의 그림입니다. 심리학적,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신분석 특정 연구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자, 인간성 어떻다? 원초적인 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이 가진 충동은 모두 비슷하면 그 목적은 기본적 욕구 충동. 이 충동은 뭐다? 욕구 충동. 욕구를 충족하면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기적인 거지. 그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성격은 이기성이야. 이기성. 자, 그런데 이 충동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이것은 충동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 충동이 인간 공동체의 욕구 및 요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충동과 그 발현을 성각으로 구분한다.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먹어요. 뭐 열매를 따먹고 이거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 안 하죠. 근데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남의 집 물건을 남의 집 음식을 훔쳐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그지? 자, 우리는 충동과 그 발현을 선과악으로 구분한다. 사회가 악이라고 비난하는 충동. 그러니까 사회가 악이라고 비난하는 거야. 원초적으로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충동과 잔인한 충동을 들 수 있다. 이런 충동이 모두 이러한 원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자, 악한 본능을 왜 악한이라고 했겠어요? 악한 있는데 따옴표가 있지. 작은 따옴표가. 그지? 진짜 악하다라기보다도 사회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악한 본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 자, 악한 본능이 변화가 된대. 뭐라고? 우리 따옴표 뺍시다. 악한 본능이 변화가 됐으면 뭘로 변화가 되겠어? 악함의 성격이 사라지거나 또는 선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뭐가 작동한다?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대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해서 악한 본능이 바뀝니다. 자, 내적 요인은 에로티시즘,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랑에 대한 욕망. 자, 내적 요인은 사랑에 대한 욕망이래. 자, 사랑에 대한 욕망이 악한 이기적인 바로 해놨네. 이기적인 본능에 행사하는 영향입니다. 아, 악한 본능, 이기적인 거 여기다. 이기적인 것이 뭐가 이제 이타로 바뀐다는 얘기겠지 아마도. 요 얘기는 지금 없지만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 이제 에로틱한 요소, 내적 요인이 에로틱한 요소가 섞이면 이기적인 본능은 사회적인 본능으로 바뀐다. 우린 남에게 사랑받는 것을 커다란 이익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익은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 그게 이타적인 거지. 그치? 내가 먹고 싶어도 사랑받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것을 남겼다가 친구한테 준다거나 등등. 자, 외적 요인은 이해되지? 이거 사랑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것이 선한 걸로 바뀝니다. 나눠 먹을 수가 있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외적 요인은 이제 가정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자, 그 다음 가정교육은 문화적 환경의 요구를 나타내며, 그지?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에서 선생님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찬 식탁 같이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동시에 같은 반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집어가. 먼저 빨리 집어가는 거야. 남이 먹기 전에 내가 이제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먼저 해야 돼요? 양보를 하는 거지. 특히 나랑 식사하는 사람이 윗사람인 경우에, 그지? 겉으로는 뭐라고 말 안 해도 얘 만약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그런 이제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속으로 욕한다고. 이제 가정교육이 좀 잘 안 될 거야. 식탁 예절이 잘 안 될 거야. 이런다고. 이해되지?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러한 예절이 우리 문화적인 환경에서 볼 때 어떤 가부장적인 거, 그리고 이제 위기질서 중시하고 육아적인 문화가 있고 유교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이제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 근데 가정교육은 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정교육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자, 가정교육은 문화적 환경의 요구를 나타내며 성장한 뒤에는 그 환경의 직접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외적 요인을 이룬다. 가정교육을 계속 시키진 않지. 어릴 때 하다가 너네들은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크고 나면은. 근데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서 직접 문화적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내가 이런 행위는 해도 좋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걸 배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명은 본능의 만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 문명 세계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본능을 포기시키는 거야. 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지? 사랑받으려고 내가 사랑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교육과 문화적인 압력에 의해서 나의 이기성을 함부로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지. 사회화되는 거야, 사회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화가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인데, 사회화가 뭐예요? 이게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뭐 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야, 학습. 자, 여기는 지금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학습한다고 그랬지? 조금 전에 가정교육이 있죠? 여기하고 대비시켜서 읽어봐.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뭐가 작동해? 이성이 작동하는 거야, 이성이. 여기서는 이성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기심을 증대시키지만 여기서는 이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억압하죠.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성이 아니라 이제 연민이라는 감정을 갖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봅시다. 성장한 뒤에는 그 환경의 지속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외적 요인이 된다. 문명은 본능의 만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적 강박은 끊임없이 내적 강박으로 대치된다. 그치? 이게 뭐예요? 이거 외적인 요인이 내적 요인들로 대치돼서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요구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거지 내면화되는 거야. 내면화.
자, 그래서 문명의 영향은 이기적인 경향에 에로틱한 요소를 첨가하여 그것을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으로 바꾸고, 이거네. 아까 말한 거. 이기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꿔줍니다. 자, 사회적인 경향으로 바꾸고 그런 변화는 계속 늘어난다. 결국 인간이 발달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내적인 감각은 원래 즉 인류의 역사에서 보자면 하나의 외적 요인에 불과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사회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내면화해갖고 학습을 했다는 얘기야. 자, 오늘날 태어나는 사람은 이기적인 본능을 사회적인 본능으로 바꾸는 경향을 어느 정도는 유전적 소질로 갖고 있다. 이러한 소질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꾼다. 본능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으켜야 하는 일이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사회화죠. 그래서 자, 이처럼 인간은 당연한 문화적인 환경의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문화적인 역사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해되지? 재심은 다는 갈수록 재심은 쉬워지죠. 코스타리카에서 조사를 하고 1983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생물학자 제럴드 윌킨스는 조금은 섬뜩한 얘기를 보고했다. 그는 코스타리카에서 연구한 흡혈박쥐는 낮에 고목에 매달려 있다가 밤에 되면 짐승들을 찾아가 몰래 살갗에 작은 절기창을 내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 해도 상대에게 들켜서 피를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를 자주 고른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노련한 박쥐는 열흘에 하루꼴로 이러한 불행을 겪지만 어리고 미숙한 박쥐는 보다 자주 굶게 된다. 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한다. 아사가 뭐야? 그치, 굶어 죽는 거죠? 흡혈박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흡혈박쥐인데, 야, 얘가 흡혈박쥐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쓰면 안 돼. 흡혈박쥐는 그냥 생물을 대표해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진짜. 흡혈박쥐. 아까 그 죽음, 아까 고릴라, 마체사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애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릴라와 인간이라 다르다. 고릴라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다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릴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릴라가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것도 여기서도 흡혈박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흡혈박쥐는 생물의 일반적인 여기서 지금 성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요것과 관련해서. 자, 그러나 다행히도 박쥐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먹었다 잉여분을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잉여의 피를 뭐 한다고 그랬어? 나누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이타적 행위 아니야, 저게? 이타적 행위야. 이타적 행위를 합니다. 이런 좋은 해결책이 있지만 박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이다. 여분의 피를 서로 나누는 박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박쥐들보다 이익이지. 피를 나누면 자기가 배고플 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굶어 죽는 애가 있을 때 내가 살려놓을 수도 있고 등등. 왜 딜레마가 되냐면은 여분의 피를 서로 나누는 박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박쥐들보다는 이익이다. 그러나 먹이를 얻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박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죠. 이거 되게 웃기는 것이 어떻다? 완전히 이기적인 애들만 진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타적인 애들은 주고, 하지만 자기는 받지를 못하고 이기적인 애들로부터 만약에 개체수가 줄어들 수가 있지. 이기적인 애들만 남으면은 멸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먹이를 얻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박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으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박쥐는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박쥐는 같은 장소에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수명은 8년 이상으로 제법 길기 때문에 특정 상대와 여러 차례 게임을 반복할 기회가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장소에 사는 박쥐들이 가까운 친족은 아니야. 가까운 친족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량을 친족이라 설명할 수는 없어. 뭐야? 아량? 이타적인 행위로 피로 나눠주는 거죠. 피를 이렇게 나눠주는 행위는 아량으로 볼 수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윌킨스는 박쥐들이 맞대응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뭐야? 잉여의 피를 나누는 것을 맞대응 게임을 하는 거라고 본다고했어요. 맞대응 게임. 무슨 얘기야? 서로 대응해서 게임을 하는 거다. 대응해서 하는 게임이니까 뭐겠어요? 나에게 피를 주면 나도 주고 피를 주지 않으면 나도 안 주고 이런 게임을 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받는다. 그리고 남은 피를 주지 않은 박쥐는 다음에 피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위를 한 애는 피를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이기적인 행위를 한 애들은 피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박쥐들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털을 손질해주는 행위는 아마도 이 규칙을 강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왜? 피를 나눠주려면 잉여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 그 잉여의 피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박쥐한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은 서로의 깃털을 손질해줄 때 피를 저장하는 위가 있는 부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배를 이렇게 쓱 만져보는 거죠. 털 골라주는 척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 배가 볼록하면 아, 얘 먹었구나. 근데 이 녀석 나한테 안 줘? 그럼 너도 다음에 나도 너한테 안 줘. 이런 거지. 그 때문이라도 포식으로 불룩해진 배를 다른 박쥐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웁니다. 속임수를 쓰는 박쥐는 쉽게 적발된다. 이게 오랫동안 이 게임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생존을 하려면 뭐가 더 좋은 거야? 내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나눠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 자, 이타적 행위하고 관련해서 볼 때 일단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제시문은 다 읽었습니다. 제시문을 이제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한번 찾아보자고. 비교 기준들을 일단은 얘네들 이 세 제시문을 다 보면은 어때요? 이타적 행위를 다 하지. 이타적 행위를 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치? 연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타적 행위를 하고 여기 제시문 나에서도 이타적 행위, 다에서도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런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 이 제시문에서 뭐냐면 선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도 선과 악이 나왔다. 그럼 선악 본성에서의 선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요 두 개만 보면. 그치? 그렇기는 하나 제시문 다해서 이기적인 박쥐를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이기적이지 박쥐가. 이기적인데 피를 나눠주거든. 얘를 악하다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본성의 차원에서 선과 악으로 구별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요것은 이타적이라고 보는 것은 제시문 가고 요것은 제시문 나하고 이제 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인간이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되고 여기서 제시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를 한번 봐봐. 이 화살표가 이타적 행위가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으로부터 이타적 행위가 나오거든.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럼 가에서는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연민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그치? 제시문 나에서는 이제 내 외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는 거죠. 에르티시즘하고 아까 가정교육이나 뭐 환경, 문화적인 환경의 압박이라고 하는 걸로. 제시문 다에서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야? 맞대응 게임인 거죠. 내외적 요인에 의한 얘는 뭐예요? 사회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화. 얘는 맞대응 게임이고. 요 화살표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기제, 작동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본성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타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도 다르고. 그치? 그 요소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또 하나 아까 선생님이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지? 얘는 이성이잖아. 여기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이성의 요소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아까 뭐랬어요? 사회화되는 거 학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사랑에 대한 욕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여기도 이성의 요소가 있어요. 여기 맞대응 게임은 어떠니? 이것도 이성의 요소가 있지.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아? 나눠주는 게 더 좋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성과의 관계. 이타적 행위와 이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이성과의 관계. 어때요? 얘는 가에서는 이성과의 관계가 이타적 행위를 오히려 억압하는, 못하게 하는. 그치? 제시문 나하고 다에서는 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더 잘하게 되지. 그치? 잘 따져야 된단 말이야. 얘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찾는 건.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기 하나만 더 얘기하자. 여러분들 OMR 카드 있지, OMR 카드. 답안 작성할 때 OMR 카드에다가 여러분 동그랗게 새까맣게 칠한다고. 이것을 OMR 카드를 기계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따다닥 돼서 뭐 틀린 개수, 맞은 개수 뭐 해갖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고장났어. 컴퓨터가, 기계가, 리더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OMR 카드로 작성한 답안 채점할 때 일단 정답지를 하나 뚫어. 정답지를 OMR 카드에 뽕뽕뽕뽕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 답지에다가 이렇게 엎어보면 되지. 그러면 몇 개 맞았나 금방 나오죠. 이해되니? 그렇게 한다고. 물론 이제 거기서 가정이 있죠.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가정은. 각 문항의 배점이 똑같을 때. 응? 근데 각 문항의 배점이 똑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나와요. 자, 논술에서 비교 기준을 찾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할 때는 그 OMR 카드 그걸 생각하면 돼. 제시문 하나를 읽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읽는 것은 뭐다? 내가 OMR 카드에서 정답지를 뚫는 거랑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 가를 읽고서 이런 요소들을 찾아냈잖아.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비시켜서 이성이라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잖아. 다해도 안 나오고. 그치? 그러면은 이성이라는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여기서 대비를 시켜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선하다 이렇게 나왔잖아. 본성이. 그럼 선하다라는 게 있나? 여기 보니까 원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없지만은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선과 악은 있어. 여기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좀 안 맞아. 그치?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본성을 그럼 이기적이라고 한번 바꿔볼까? 여기 이기적이라고 바꿔볼까? 되네? 이기적이라고 바꿔볼까? 이타적? 되네? 그치? 그럼 이제 그 기준을 잡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쓰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한 제시문에서 읽은 내용 요소들을 다른 제시문에다가 엎어서 보는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개념화시켜서. 이해되지? 요게 어려워. 요게.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이 문제는 2010학년도 예시 문제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써요? 쭈루루루 요약하면서 씁니다. 요약하면서 쓰지 말고. 이해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